안녕하세요. JCN 닥터스울산 이규현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온몸이 뻐근하고 자주 붓는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다리가 무겁고 피로가 쉽게 쌓이면 림프순환의 문제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림프는 우리 몸속의 면역과 노폐물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종과 통증, 또 피로감 등 여러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림프 도수 치료라고 합니다. 오늘 닥터스울산에서는 보이지 않는 통로의 해답, 림프 도수 치료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니스병원 통증 재활 클리닉 김원 원장님과 함께 림프 도수 치료가 무엇인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병원 통증재활 클리닉 센터장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림프 도수 치료잖아요. 앞서 말했듯이 림프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고 또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림프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피로감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피로감이 쌓이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네, 사실 저도 이제 하루 종일 환자분들 보고 있으면 몸이 꽤 뻐근하거든요. 네. 그래서 퇴근 후에는 꼭 스트레칭을 좀 해주려고 하고요. 요즘엔 짧게라도 뭐 폼롤러 같은 걸로 림프 순환 자극해 주는 것도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원장님은 건강을 잘 챙기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림프도수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반복해서 림프 순환이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림프관이 손상돼서 림프 순환이 어려워지면 우리 몸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네,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부종입니다. 특히 이제 암 수술 후에 림프절을 절제한 부위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에 잘 생기는데요. 이렇게 림프액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팔다리가 붓고 무겁고 심한 경우에는 통증까지 동반됩니다. 또 림프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면 감염 위험도 높아지고 피로감도 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 생각보다 림프 순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단순히 붓는 걸 넘어서 통증이나 면역 기능까지 영향을 준다면 조기에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림프 부종이 생기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몸에는 혈액처럼 순환하는 또 하나의 체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림프계입니다. 림프계는 림프액, 림프관, 그리고 림프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림프액은 노폐물이나 세균 같은 거를 운반하는 체액이고요. 네. 림프관은 그 림프액이 흐르는 통로, 림프절은 림프행을 정화해주는 일종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암 치료 과정에서 림프절이 손상되거나 절제되면 림프액의 흐름이 막히게 되고 그 결과로 팔이나 다리 등에 부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붓는 증상은 종종 겪게 되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부종과 림프 부종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일상에서 생기는 일반적인 부종은 보통 피로하거나 아니면 염분을 많이 섭취하거나 호르몬 변화나 일시적인 혈액순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하루나 이틀 내로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림프 부종은 조금 다릅니다. 림프계가 손상돼서 림프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해당 부위의 림프액이 고이면서 만성적인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네. 주로 한쪽 팔이나 다리만 붓는 편측성으로 나타나고 묵직하거나 당기는 느낌, 피부가 단단해지는 증상도 함께 동반됩니다. 네, 이렇게 붓기가 오래 지속되거나 편층성이 나타난다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네요. 그렇다면 원장님, 림프 부종은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나요? 먼저 이제 건강한 쪽과 비교했을 때 둘레 차이가 1 내지 2cm 이상 나면 림프 부종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단순한 붓기 외에도 묵직한 느낌이나 욱신거림, 당김 같은 불편한 통증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피부가 유독 따뜻하게 느껴지거나 분홍빛을 띠는 경우에도 염증이나 순환장애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꼭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렇게 생긴 부종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리 몸에도 좀 문제가 발생하나요? 네, 림프 부종을 그냥 붓는 거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림프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이 잘 생기고 상처 회복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오래 방치하면 피부와 조직이 굳으면서 통증이나 움직임에 제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초기에 발견해서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림프 부종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약한 증상이어도 조금 눈여겨봐야겠네요. 네,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우리 몸에 림프절이 많이 모여있는 부위가 대표적으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네. 혹시 한 군데 정도 말씀해 보시겠어요? 세 군데나 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겨드랑이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세 군데의 정답은 목, 겨드랑이, 골반입니다. 목적의 림프절은 감기나 인후염이 있을 때 만져보면 붓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겨드랑이 쪽은 유방암 수술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부위입니다. 네. 골반 부위의 림프절은 다리와 하체 순환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들이 지속적으로 붓거나 압통이 있다면 림프계 문제를 의심해보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의 답변까지 들어보니까 림프절이 우리 몸의 면역과 순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바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기는 림프 부종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림프 부종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림프 도수 치료입니다. 네. 이 치료는 손으로 림프절 주변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림프액의 순환을 도와주는 방식인데요. 손으로 쓰다듬듯이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림프절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부종과 통증 완화, 염증 예방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이렇게 제가 림프 부종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공부를 잘 하셨는지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OX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림프 부종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까요? 아무래도 붓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요? 정답은 O라고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진짜요? 림프 부종은 일반적인 부종과 다르게 자연적으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붓는 증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점점 딱딱해지고 감각 이상이나 관절의 움직임 제한, 반복적인 염증 같은 만성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방금 설명처럼 림프 부종은 만성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제대로 알고 관리하고 치료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심히 지나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한 붓기나 피로로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림프 순환 문제에서 비롯된 통증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은 무섭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통증이 림프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언제쯤 의심해 보면 좋을까요? 네, 림프 순환 문제는 처음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쪽 팔다리만 자주 붓거나 붓기가 쉽게 빠지지 않고 무겁고 당기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림프계의 의심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금방 가라앉지 않고 붓기가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얼른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런데 원장님, 이 림프 부종은 종류도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발생 원인에 따라 좀 종류가 나뉘어지는 걸까요? 네, 림프 부종은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1차성과 2차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1차성 림프 부종은 선천적으로 림프계 구조에 이상이 있거나 림프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생기는 경우입니다. 네. 반면에 2차성 림프 부종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림프계가 손상되면서 생기는데요. 림프 부종 환자의 90% 이상이 여기에 해당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아니면 외상이나 감염, 종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암 치료를 받은 분들 중에는 림프절이 절제되거나 손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2차성 림프 부종이 특히 잘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에는 어떤 분들이 해당될까요? 네,
2차성 림프 부종이 나타나는 고위험군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유방암을 포함한 여성암 치료 후 림프절을 제거한 환자분들입니다. 네. 림프절이 절제되면 림프의 흐름이 막히기가 쉬워서 부종이 발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네. 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장기간 받는 경우 아니면 종양 자체가 림프관을 막고 있는 경우에도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만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활동이 제한된 분들, 화상이나 외상으로 연조직이 크게 손상된 경우, 정맥질환이 있는 분들 역시 림프순환에 장애가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평소에도 림프순환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림프순환 관리 방법도 있을까요? 네. 림프순환은 치료만큼 일상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 말고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걸 해주시면 좋고요. 네. 마사지나 폼롤러로 림프절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이 림프 흐름과 노폐물 배출에 큰 역할을 합니다. 네, 특별한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네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스트레칭 틈틈이 하고 물도 자주 마시면서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살피고 관리하는 습관 꼭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아나운서님, 지금 이제 림프 순환과 부종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한 가지를 해볼게요. 네. 혹시 림프 순환을 돕기 위해서 마사지를 세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OX.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왠지 X일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마사지는 좀 시원하게 해야 몸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O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도 역시 정답은 X입니다. 네. 림프관은 아주 얇고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강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림프 흐름을 방해하거나 주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아, 네. 실제로 림프 도수 치료는 손끝으로 살짝 피부를 쓰다듬는 정도의 아주 부드러운 압력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세게 해야 시원하다는 일반적인 마사지 개념과는 다르게 림프 순환을 도울 땐 가볍고 섬세하게가 원칙입니다. 네, 이렇게 OX 퀴즈까지 해보면서 림프 순환과 부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림프 순환을 보다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치료법, 바로 림프 도수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술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턴 림프도수 치료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림프도수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식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림프도수 치료는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림프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정해진 방향과 순서에 따라서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치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서 림프절은 목, 겨드랑이, 골반 같은 부위에 많이 모여 있는데요. 네. 림프절의 위치와 암 수술 부위에 따라 마사지 순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암 수술 부위에 따라 마사지 순서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유방암이나 폐암처럼 상체 부위 암을 치료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림프 흐름을 따라서 목, 쇄골, 허리, 팔, 손 순으로 마사지를 한 뒤 다시 역방향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총 3회 반복합니다. 반대로 자궁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하체 부위 암 환자들은 골반,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 순으로 진행한 다음 역순으로 다시 올라오는 방법을 똑같이 3회 반복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붓기를 푼다 이런 느낌의 마사지와는 다르게 몸의 순환 체계를 정리하고 도와주는 의학적인 치료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궁금한 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도수 치료와 림프 도수 치료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일반 도수 치료와 림프 도수 치료는 목적도 다르고 치료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네.
일반 도수 치료는 보통 근육이나 관절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압력이나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죠. 반면 이제 림프 도수 치료는 림프 순환을 돕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거의 없이 피부를 살짝 쓰다듬듯 아주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림프관은 워낙 얇고 섬세한 구조이기 때문에 세게 누르면 오히려 손상이 생길 수 있어서 강한 자극보다 섬세한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압력의 세기를 좀 다르게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림프도스 치료를 받는 주기도 따로 있을까요? 네. 림프도수 치료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치료 주기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부종의 정도, 발생 시기, 피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맞춤형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보통은 초기 부종이 심한 시기에는 주 2 내지 3회 정도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주 1회 또는 2주에 1회 정도로 간격을 조절하면서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렇게 림프도스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적용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대장암처럼 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림프절이 절제되거나 손상된 환자분들입니다. 림프 흐름이 막히면서 팔이나 다리가 붓는 림프 부종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때 치료가 필요하죠. 어, 또 한쪽 다리만 붓거나 붓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묵직하고 당기는 느낌이 드는 분들, 피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는 분들도 림프순환 이상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네요. 그렇다면 이런 림프도스 치료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네. 림프도수 치료는 단순히 붓기를 줄이는 걸 넘어서 몸 전체의 순환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치료입니다. 네. 림프도수 치료의 기대 효과는 먼저 부종이 완화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팔다리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진 걸 느낄 수 있고요. 통증이 줄고 몸의 무거운 느낌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암 치료 흔히 나타나는 말초신경병증이나 만성 통증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후유증 완화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네, 이렇게 림프도스 치료가 이렇게 몸 전체의 순환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치료라고 하니까 단순한 붓기 관리가 아닌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덕분에 림프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가는 것 같은데요.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평소 림프 순환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림프 순환에 좋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림프 순환은 평소의 작은 습관들이 내 몸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림프는 피부 가까이 흐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조이는 옷은 순환을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옷이나 속옷을 너무 조이지 않게 입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잠잘 때 베개나 다리 받침을 살짝 높여서 몸의 림프가 아래로만 쏠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림프 전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복식호흡은 림프 순환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요.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속 림프 흐름을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평소의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강도 꾸준히 챙기고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림프 순환과 림프 도수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한마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림프 부종은 단순히 불편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좀 지켜보자 하면서 미루기보다는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림프도수 치료는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부담이 적은 치료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부종이나 불편감이 있는 분들께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참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림프순환이 무너지면 작은 불편이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오늘 이야기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림프 도수 치료처럼 몸의 흐름을 돌보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생활 속 작은 실천과 관심이 내 몸을 지키는 데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제니스병원 통증재활클리닉 김원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